Hello there. Welcome back to Grammar Points. Today's topic is the indefinite article a or an. We'll touch on its basic uses for this posting.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부정관사 a 또는 on의 기본 용법입니다. 이 포스팅에 이어서 부정관사의 관용적인 용법에 대한 포스팅이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부정관사라는 말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영어로는 indefinite, 즉 비확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제한된 내용에는 붙지 않고 막연하고 생소한 것, 특히 처음 나오는 것에 붙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 역시 정관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상 영어를 오래 하고 가르친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스, 더의 문제, 즉 관사의 문제와 복수의 문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부정관사 어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용법 세 가지 introductory numeric generic 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여러 가지 관용적인 쓰임을 소개합니다. 먼저 부정관사의 쓰임을 봅니다. 부정관사는 가산명사의 단수에 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정사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관사 너와 달리 복수형이나 불가산명사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on 뒤에 불가산명사가 오거나 복수형이 나오는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주로 불가산으로 쓰이는 명사라도 그 앞에 어가 붙으면 가산명사가 됩니다. 이 문장을 보십시오. Present oil supplies can barely meet demand. 여기서 demand는 불가산명사고 아무런 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문장을 보십시오. The developing countries create a demand for better nutrition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는 a demand하고 불가선으로 쓰인 것에 어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 love and hatred go hand in hand 이럴 때 love는 분명히 추상명사 즉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을 보시면 he offered them a relationship, a love in which they could live 그는 그에게 상호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 즉 사랑을 주는 그러한 사리로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게 했다. 이렇게 love 앞에 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demand love는 불가산 명사로 쓰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본 예에서처럼 어가 붙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가산 명사로 보아야 합니다. 이 가산명사의 뜻은 그런 demand나 love의 실제 사례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한정사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이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관사도 한정사에 속하며 하나의 명사에는 하나의 한정사밖에 쓰지 못하므로 다른 한정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Tom is my friend 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This is a Tom's book. 그래도 틀리죠. 왜 틀립니까? 어가 한정사, my가 한정사, 이게 어가 한정사, Toms가 한정사이기 때문에 한정사가 연달아 나와서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This is a teacher's manual. 이런 문장은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teacher's manual이 하나의 합성 명사를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위의 카드를 통해서 한정사 이해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동영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어와 on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a로 강하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이는 활용적인 용법이고 문법적으로는 on의 두 가지 형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를 쓰면 on을 쓰지 못하고 on을 쓰면 어를 쓰지 못해서 서로가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뒤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on이 붙고 자음으로 시작하면 어가 붙습니다. An iceman, a nice man.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위쪽에는 I라는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on이 붙었고 밑에는 nice라는 n으로 시작됐으니까 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은 on이 붙어서 an iceman, 밑에 것은 어가 붙어서 a nice man.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자음 모음의 구별은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A university와 an umbrella를 비교하시면 둘 다 철자 U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U는 university의 발음은 사전적인 표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여기서의 이 발음은 반자음입니다. 그러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서 어가 붙었고 반면에 umbrella 할 때는 사전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발음은 모음이기 때문에 an umbrella가 붙은 것입니다. 두 번째에 a house에서는 h가 발음이 되니까 자음으로 시작해서 어가 붙었고 an hour에서는 h가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해서 our 앞에 on이 붙은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귀에 a ear, an ear 이렇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ear는 university의 이 발음이 앞에 있어서 자음으로 보지만 이 발음이 이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두거나 철자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귀 할 때는 an ear, 해 할 때는 a ear 이거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y와 더불어서 w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w가 이중모음의 한 부분이라서 window, woman, westerner 이런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어로서는 W로 시작되는 이 발음은 onglide가 되어서 자음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on window가 아니라 a window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단어에서 발음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발음 herbal 이런 말을 herbal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erbal medicin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어를 붙일 것이고 herbal medicine이라고 하는 사람은 on을 붙일 것입니다. 뭐 둘 다 맞습니다. 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high t로 발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AT로 발음을 합니다. 그럼 high t로 발음하는 사람은 어를 쓸 것이고 AT로 발음하는 사람은 on을 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통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huge hotel 이 발음이 됩니다. huge hotel이라고 발음돼서 어가 붙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을 u지로 h를 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u지가 돼서 이것을 on을 붙이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부정관사의 기본용법입니다.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첫째, 처음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경우, 둘째, 숫자 1의 의미를 가진 경우, 셋째, 종족이나 종류를 대표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처음 나오는 것, 이것을 introductory 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것에 어를 붙이는 introductory 어는 의미 그대로 소개하는 경우, 즉 맥락에서 처음 나오는 가산명사의 단수에 어가 붙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명사의 단수형은 한정사 없이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라는 숫자의 의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수 가산명사 앞에 붙는 것입니다. I want an apple. There lived a boy in a fishing village. That's a nice car. He is a poet. 이런 문장에서 on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문장 I want an apple. 이 말은 사과나 배 중에서는 사과가 나았다는 말이고 하나만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가 나았다는 원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과를
두 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원한다는 의미로 억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애플이 맥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므로 문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유도 부사 구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boy, a fishing village. 이게 전부 다 처음 나오는 가산명사의 단수형이기 때문에 어가 붙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 볼 때 단수형이 보의 위치에 나왔습니다. That's a nice car. He is a poet. 이런 데서 어는 원의 의미, 하나의 의미는 전혀 없이 그냥 nice car, poet란 말이 가산명사의 단수이므로 문법적인 요구, 즉 이 문장의 문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산명사의 단수는 한정사 없이 쓸 수 없다라는 문법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투명하고 가장 의미 부담이 없는 어 또는 on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numeric use, 즉 숫자 개념이 들어가 있는 어입니다. 숫자로 하나를 뜻하는 어의 근원적인 의미에서 고대 영어에서는 one과 on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어원을 따져볼 때 어는 원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숫자 1의 개념이 어의 가장 원천적인 의미입니다.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때 어는 one book 이렇게 써도 되고요. A century has 100 years. A stitch in time saves 9. 제때의 한 바늘은 9바늘을 구한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건 둘 다 속담이죠. 이런 말에서 어가 나오는 이 어는 one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서는 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에서 on을 구분하는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iceman 이렇게 쓸 때 모음과 모음이 충돌해서 n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흐름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an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n이 탈락한, 즉 n이 삽입한 케이스가 아니라 n이 탈락된 케이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one은 하나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the same, 같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때 한 마음이란 말은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말이죠. We are of one mind. 우리는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They are of one size. 그것은 하나의 사이즈입니다. 그 둘은 사이즈가 같습니다. 이렇게 one이란 말이 the same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럴 때 feather가 같은, 깃털이 같은 새들이 함께 모인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이죠. Two of a trade seldom agree. 분야가 같으면, 직업이 같으면 의견 일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They are of an age. 그들은 나이가 같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Of one mind, of one size, of a feather, of a trade, of an age. 예, 그렇습니다. 어가 원의 의미, 즉 원의 확장된 의미인 the same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오직 여기서 보는 것처럼 of 전치사구 내부에서만 쓰입니다. of 전치사구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the same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총칭적인 의미로 어가 쓰입니다. A man should be faithful to his wife. 남자란 마땅히 그의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 A cat is not so faithful as a dog. 이 고양이류의 동물은 개류의 동물에 비해서 그렇게 충실하지가 않다. 이런 의미를 쓰게 되는데 어떤 대상이나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나 자질을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any나 every를 넣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아주 가벼운 의미로 어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총칭적 의미로 어가 쓰인다고 말을 했는데 총칭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부정관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정관사나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이 말을 A dog is a faithful animal 하고 부정관사를 쓸 수도 있고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하고 정관사를 쓸 수도 있고 Dogs are faithful animals 이렇게 복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총칭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실제 쓰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총칭을 나타내는 경우 3번처럼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은 원어민이 가장 흔하게 쓴다는, 다시 말해서 빈도수가 가장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빈도수로 따지면 부정관사를 총칭의 예로 쓰는 경우가 제일 드뭅니다. 결국 총칭의 의미로 쓰는 상태를 잘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복수형을 쓰는 형태고요. 그 다음이 정관사를 쓰는 형태고 그 다음이 부정관사를 쓰는 형태로서 부정관사에는 총칭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칭의 용법이 다 그러하듯이 현재형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게 되면 묘한 결과를 가집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라는 새가 있는데 이 키위라는 새가 지금 멸종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멸종됐습니다가 아니고요. 멸종되어 갑니다. 아직 멸종은 안 되었죠. 이런 진행의 상태에 있을 때 Kiwi birds are becoming extinct.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형으로 안 쓰고 the kiwi bird 또는 a kiwi bird is becoming extinct. 그러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정관사나 부정관사를 쓰면 틀리고 복수형을 쓸 때는 그야말로 제너릭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에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수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어가 총칭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총칭의 의미를 말로 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복수형이 원어민에게 더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더 안전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introductory a, numeric a, generic a 이 세 가지 부정관사의 세 가지 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generic a, 총칭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관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용법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화체에서 활용이 됩니다. 어떤 데는 어가 a man like 누구누구, 뭐뭐 같은 사람이란 뜻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가 어디 어디 당 이런 말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가 a certain의 의미로 특정한 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게다가 무슨 have a look라든지 아니면 at a loss라든지 이런 표현에서 어가 왜 나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포스팅 부정관사의 관용적 이용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Please come back for part 2 of the indefinite article of. Hope to see you again soon. Bye bye.